안녕하세요. 나무결입니다. 제가 첫 콘텐츠로 준비한 영상은 닦고 몰아보기인데요. 제가 굳이 닦고 몰아보기를 첫 콘텐츠로 삼은 이유는 닦고라는 키워드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러 오시겠지만 취향은 각자 다 다른 법이니까 제 닦고 스타일을 소개하기 위해 제일 알맞은 콘텐츠는 닦고 몰아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닦고 몰아보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가 닦고 하는 스타일을 아셔야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위클리 닦고를 이용하고요. 위클리 닦고를 통해서 스케줄을 정리하고 뭐 닦고나 이런저런 것들도 하긴 하지만 데일리 닦고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일리 닦고는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는 기록을 해두고 싶다, 아니면 뭔가 좋은 재료가 있다, 이런 게 있을 때만 특별한 날을 골라서 하루씩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편입니다. 뭐 일주일 동안 별 일이 없으면 기록 안 하기도 해요. 그냥 닦고는 어차피 취미고 재미있게 하라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냥 내킬 때만 하는 편입니다. 닦고를 숙제처럼 즐기고 싶진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용한 위클리 다이어리는 머쉬룸 페이퍼팜 다이어리고요. 원래 이전에 처음 닦고 시작할 때 썼던 위클리 다이어리도 있긴 한데 그건 좀 스타일 잡아가기 시작한 닦고 초반일 것이기도 하고 좀 제 스타일에는 머쉬룸 페이퍼팜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위주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제 스타일이 안정된 시점의 다이어리부터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먼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표지 꾸미기는 뭐 간단하게 했어요. 제가 막 엄청 꽉꾸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여백의 미를 좋아하기도 해서 그래서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던 엽서를 하나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비즈 꾸미기 했던 거에서 시나모로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표지가 좀 심심해 보이니까 이렇게 패치 스티커랑 이 조각 스티커 하나, 이거는 하나비 작가님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서일패에서 받았어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하나 붙여주는 걸로 끝하고 바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추워져서 그 사이에 일단 겉옷을 걸쳐보고 왔어요. 제가 머쉬룸 페이퍼팜을 쓰기 시작한 게 닦고 시작한 시점부터 거의 6개월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닦고템이 많지 않았어가지고 아직 쫌쫌따리 모으던 시절이라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빈 곳이 많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래도 그때 없는 템을 대신해서 이렇게 라면집에서 받아온 명함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고구마 그림을 그린다거나 활용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제 마트는 10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모조지 스티커라는 걸 사기 시작했어요. 이런 컨셉의 모조지 스티커를 사서 여기다가 글을 써주기도 하고 아트박스에서 좀 싼 마테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주접 멘트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스티커들도 활용해줬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TNT에서 통판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구매했던 게 글렌님의 마켓인데요. 원래 텐마에텐에서 조금씩 구경하면서 모으다가 너무 예쁜데 한 번에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던 때에 TNT 마켓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로 마스킹 테이프 랜덤팩이랑 이 떡메모지를 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때는 뭔가 쓸만한 게 많이 없었고 좀 바빴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도 글렌 마스킹 테이프를 샀을 때 왔던 이 키스컷 마테를 이용해서 요일 표시해주고 이런 떡 메모지를 붙여주거나 이건 그때 빼빼로 포장 상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거 붙여주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 애인이 일본 여행에서 사다 줬던 문구템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빨간색 체크마테랑 줄자 마테, 이거 세 개 전부 다 일본에서 사온 MT 마테예요. 너무 싸게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많이들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부탁했더니 이런 식으로 막 세트로 막 많이 사다 줬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동물 빵댕이 이 메모지 포스트잇이죠. 이것도 많이 사다 줘서 좀 종류별로 쟁여두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뭔가 마스킹 테이프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한 페이지에 몇 개씩 씁니다. 이거는 뭐 물론 마스킹 실이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일본 여행에서 사온 문구템이에요. 조금 더 페이지가 꽉 차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쉽게 또 한번 이용을 했었어요. 물론 빈티지 다꾸템이나 아니면 배경으로 깔만한 배경지 위주로 구매를 했었는데 이럴 때 뭔가 위클린데 쓸 일상이 없을 때 공간 채워주기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는 서울패를 다녀왔던 주네요. 그래서 하나비 작가님의 이 스티커, 덤 스티커 받아온 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고래가 그려져 있는 떡 메모지를 붙여줬네요. 그리고 다음 주는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해봤습니다. 이때 서울패를 다녀온 다음 주이기 때문에 마테도 되게 화려하게 사용을 해줬고요. 이 리틀캣 스튜디오 작가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레몬 마테 너무너무 예뻐서 아직까지도 아껴서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구님의 스티커들로 크리스마스를 장식해줬어요. 근데 제가 스티커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참 남아가지고 그러면 남은 건 내년에도 써줘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 주는 새해가 시작돼서 2024년부터 이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채울 말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경지 깔아줬고요. 아마 그때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잔뜩 쌓여있는 배경지를 골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이프에서 받아왔던 띵동팀의 모주지 스티커, 그리고 일본 여행 갔을 때 애인이 사다 줬던 크리스마스 테마의 강아지 조각 스티커가 있어서 아직 쓸 수 있겠지 싶어서 써줬고, 그 다음에 이건 디아리움님의 팔로우 이벤트 스티커였던 것 같아요. 늘 눈독은 드리긴 하는데 제가 쓰기 어려운 디자인이었어가지고 이걸 들고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이러다 정말 못 써주겠다 싶어서 그냥 1월달에 후다닥 써준 스티커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초록색 그리고 갈색 테마로 꾸며줬었는데요. 아무래도 1월 넷째 주기도 하니까 행운이 가득하는 마음으로 콜라보를 써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뭔가 꾸미기보다는 제 투두 리스트나 스케줄이나 뭐 계획 위주로 채워졌던 것 같고, 이 부분에도 해야 될 것이 잔뜩 써져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체 제작 굿즈들 만들었었는데 그때 인쇄를 맡겼었던 업체에서 명함을 줘서 여기다가 붙여줬고요. 이건 소소히님의 명함입니다. 이때 첫 구매를 했어요.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가샤폰이 열려서 탐방을 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뽑았던 가차들 타이틀이랑 이 설명서라고 하나요? 그걸 여기다가 붙여줬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두두문에서 잔뜩 구매를 해줬기 때문에 택배에 왔을 때 붙여져 있던 도무송 여기다가 붙여줬고, 여기 뭔가 헤비 트래커는 제대로 안 채웠는데 쓰고 싶은 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제 다쿠 친구랑 놀았던 이야기, 같이 갔던 장소들 이렇게 꾸며서 붙여줬고, 여기 있던 떡매는 다이소에서 샀던 빈티지 무드의 떡매였는데
이거를 꾸미는데 자주 쓰진 않았는데 은근히 메모하면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이날에는 제가 한국어 시험 공부를 하느라 약간 필기를 했었는데 어쩐지 좀 예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다이어리를 종종 들고 다니기 때문에 자주 보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중간에 넣어줬습니다. 속지는 그냥 기본적인 도트 속지를 써줬어요. 이때 슬슬 일본 여행을 가기로 준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 여행 계획을 이렇게 1차별로 써놨어요. 4박 5일이었기 때문에 1일차에 도착해서 2일차에 뭐 할지, 3일차에 뭐 할지, 4일차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써놨는데 잘 꾸며져서 여기다가 붙여놨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행 당시에 동선도 이렇게 체크를 해놨네요. 지역별로 가고 싶은 곳, 꼭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 특히 맛집에는 이 숟가락 표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주요 도시를 이렇게 도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체크를 해주고, 이동 동선을 보니까 확실히 여행 계획 세우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 옷을 샀었는데 구매한 이 택이 너무 예뻐서 여기다가 붙여줬고, 이때 디어타운 마켓을 참여했었네요. 키스컷 마테를 사고 싶기는 한데 보관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고민할 때 이때 이 작가님이 한 패턴씩 뜯어서 보관할 수 있는 키스컷 마테를 출시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건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샀는데, 그렇게 쫌쫌다리 모은 키스컷이 벌써 통 하나를 가득 채우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 이때는 일본 여행을 다녀왔던 주예요. 그래서 일본 여행 때 사온 조각 스티커도 이렇게 써주고, 이거는 모조지 스티커였어요. 같이 써주고, 여기 헤비 트래커에는 아예 재팬 투어라고 일본 여행이라고 써놨네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득 차기도 했고, 그때 머쉬룸 페이퍼 팜 베이스 팜을 또 새로 샀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자 해놓고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았는데, 그럼 남은 페이지는 뭐냐 하면, 제가 다이어리를 새로 구매하면 정붙이기 작업을 해요. 그래서 내가 버리지는 못했던, 근데 뭔가 잘 보지는 않는 소중한 것들을 여기 다이어리에다가 조금씩 붙여놓으면 다이어리를 안 썼다고 나중에 버리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한꺼번에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다 붙여놓고 이거 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쓰자 라는 마음이 들도록 정붙이기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주로 붙였던 게 제가 덕질하면서 모았던 지류들이에요. 이런 책갈피도 있고, 아니면 이 전자파 차단 스티커, 전차스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가 덕질할 때 모았던 지류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도모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게임할 때 주로 플레이했던 캐릭터인데, 이게 제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한 거예요.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지만 색깔이나 뭐 피부색이나 키 이런 것들 했는데, 제 취향을 너무 갈아 넣었다 보니까 진짜 너무 예뻐서 그렇게 룩덕질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포카도 뽑아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제 다쿠 친구가 한번 써보라고 줬던 속지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기 자정부터 그 다음 24시간 동안 뭘 했는지를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랑은 맞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이동 동선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이랑 논 날을 기록하기엔 좋기는 한데, 뭔가 제가 매일 이 속지를 이용하기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 속지입니다. 아직 좀 남았어요. 여기는 아예 또 기록하다가 말아서 보시면 이때 일본 여행 갔던 날의 이동 동선을 적어준 건데 결국 이어서 꾸며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꾸미지 않을란다 이렇게 써놓고 그냥 제가 덕질하면서 모았던 캐릭터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웹소설 데뷔하지 않으면
데뷔하지 못하면 죽는 병 걸림에서 다른 2차 스티커를 내신 분이 있었는데 그 스티커를 안 쓰고만 있기는 너무 아까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이어서 봤었던 네이버 웹툰 이런 영어는 싫어의 굿즈입니다. 그때 당시에 책갈피를 그냥 캐릭터별로 다 주세요 해서 샀는데 나중에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에다가 박제를 해놓고 나중에 마음껏 넘겨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붙여놨던 것 같아요. 이걸로 제 위클리 다이어리 페이지는 전부 다 봤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데일리 다이어리입니다. 여기 제가 다이어리 커버를 씌워놓기는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뭔가 감성 덕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미라이트 다이어리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풍경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속지는 그리드입니다. 제가 수평 수직 맞추는 거를 되게 집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드가 있어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놓고 원래는 한 3, 4개월 이대로 놓고 사용을 하다가 그의 생일 선물로 이 커버를 선물 받게 되어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안 질리고 끝까지 사용했던 것 같아요. 질릴 것 같으면 이 천 부분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배지를 달아두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고무줄에다가 클립을 끼우든가 하면서 사용을 해줬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다 빼긴 했지만 네, 그렇게 질리지 않게 쓰고 사용했던 다이어리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얼마나 썼냐면요. 2023년 9월 24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 심상치 않죠. 일단 횟수로만 2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2024년 6월 중에 약간의 다태기가 와서 뭔가 이런 식으로 숙제하는 기분으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느니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1월이 되어서야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쓴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되는 셈이죠. 다이어리를 사자마자 꾸며준 페이지는 이거예요. 슈겟이나 아니면 빈티지 스티커를 위주로 파는 마켓에서 산 속지를 이용해줬고요. 글렌에서 산 떡메모지도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 제가 띵받았던 그런 메모지와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다이소에서 라인 마스킹 테이프를 굉장히 싸게 팔았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약간 떡매처럼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다꾸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이때 친구랑 만나서 같이 무인도를 갔었는데 뭔가 정작 건진 건 얼마 많지 않기는 한데 이 비닐 자체는 뭔가 기념할 만하고 예쁘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줬어요. 코팅된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때는 교보문고에서 사온 스티커를 이용해서 스티븐 유니오스라는 컨셉으로 다꾸를 해줬는데 이때 제가 느낀 거는 저는 한탄 다꾸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저는 여러 가지 브랜드 스티커를 섞어서 어울리게 배치를 하는 다꾸를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의 스티커만 사용해서 다꾸를 하는 거는 뭔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달까? 그래서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다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부산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KTX를 타고 갔기 때문에 양양빔 작가님의 스티커, 정확히는 스티커 롤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붙여줬고요. 부산 락페를 보러 간 거였기 때문에 이 나락도 락이다 이거랑 입장권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보시면 이건 그냥 천떼기인데 네 그냥 붙여줬어요. 그래도 다음 장 쓰는데 별로 문제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때 다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줬던 메모지랑 그 당시에 새로 장만했던 마그레스라 마스킹 테이프가 너무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조합해서 붙여줘서 다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스타듀밸리라는 게임을 했던 날이에요. 약간 농장풍이라서 이렇게 멜빵을 메고 있는 인물 스티커도 붙여줬고요. 이거는 닌텐도 샵에 가서 사왔던 스플래툰 컨셉의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사실 마스킹 테이프는 아니고 그냥 청테이프 재질이긴 해요. 근데 일러스트가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뭔가 컨셉 다꾸가 아니라면 쓸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소장 가치는 있어 보여서 사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피크민 스티커를 받아왔었는데 뭔가 미래를 예견한 것 같지 않나요? 저 지금 피크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은 아트박스에서 샀던 글리터 마스킹 테이프 이용해서 이렇게 윗부분을 꾸며줬고 마찬가지로 라인 마테를 좀 사용해줬어요. 이때는 좀 다양한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단 나누거나 아니면 공간 배치하는데 이런 라인 마스킹 테이프를 많이 사용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땐 포켓몬 팝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실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이 엽서도 받았지만 영수증에 이 피카츄가 프린팅 되어 있는 거예요. 도장도 찍혀 있어요. 이걸 너무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붙여줬고 그때 샀던 키링의 배경지도 타이틀이랑 이 포켓몬만 잘라서 오려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게임 다꾸입니다. 그때 했던 게임이 프로젝트 존보이드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의 모드 중에 일기를 쓰는 게 있어요. 근데 뭔가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진 세계에서 일기를 쓰며 살아남는다 라는 느낌을 살려서 다꾸를 하고 싶어서 글램의 불탄 마테랑 그리고 이런 빈티지 속지 이용해서 꾸며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땐 제 생일 다꾸예요. 근데 아무래도 애인이랑 보내기도 했고 그래서 애인이 일본 여행 갔을 때 사다 줬던 이 배경지랑 가랜드 마스킹실 위주로 그리고 조각 스티커도 같이 사용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텐바이텐에서 윤구 작가님의 스티커를 잔뜩 샀던 날이에요. 여태까지는 뭔가 감성적이거나 약간 빈티지했던 아이템들 위주로 사용했었는데 좀 귀여운 것들도 써보고 싶어서 윤구 작가님 걸 먼저 사봤는데 떡메모지를 배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니까 제가 만든 일러스트 같고 귀엽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서울 일러스트 페어를 갔던 날의 다꾸입니다. 뭔가 많이 받아오기는 했는데 그 덤 스티커 중에는 제가 다꾸에 막상 쓰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몽몽스베준 작가님의 스티커도 있는데 이런 거는 표지 꾸미기가 아니면 막상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이날 다꾸에다가 박제를 해줬던 그런 다꾸고요. 크리스마스 다꾸입니다. 윤구 작가님의 스티커 사용해줬고요. 이때 제가 트리에다가 오너먼트를 직접 달아주는 컨셉의 스티커가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게 사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보면은 좀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해요. 귀여운 스티커를 사기도 했고 일본 여행 다녀와서 사온 인물 컨셉의 스티커들도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차일드우드 메모리즈 작가님의 스티커를 장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런 감성적이기보다는 귀여운 컨셉의 몽몽스베쭈 작가님의 스티커도 슬슬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구석구석 보시면 하트십 스튜디오 작가님의 스티커들도 조금씩 데코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건 가샤폰 갔던 날인데요. 아까 위클리 다이어리에도 붙여놨지만 여기에는 좀 더 큰 영수증을 붙여줬어요. 이건 제가 닌텐도 게임을 좋아해서 닌텐도 책자를 종종 가져오는데 막상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닌텐도 샵에서 스플래툰 스테이프를 사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비슷한 애들 골라서 스쿠처럼 해보자 해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근데 다른 게임들이랑 똑같이 해보려다가 이 페이지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뭐 다쿠가 매번 성공만 하겠습니까?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그 다음 날은 하트십 스튜디오 작가님의 이 다이컷 마트 사용해줬고요. 이 방울방울한 색감에 맞춰서 좀 톡톡 튀는 색감들로 다쿠를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 날은 이런 배경 조각 스티커랑 수소희님의 굿나잇 스티커 이용해서 다쿠를 해줬고요. 이날은 흑백 다쿠를 해주고 싶어서 이 몽몽스베쭈 작가님의 젖소 스티커를 사용을 해주다가 한계를 느껴서 결국 이 글렌 작가님 마스킹 테이프랑 다른 색채를 사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날은 제 다쿠 친구랑 놀았던 날입니다. 제 집에 놀러온 다쿠 친구와 함께 같이 다쿠를 시작한 걸로 기억하는데 분명 제가 먼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전 다쿠를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에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돼보고 저것도 돼보고 하면서 고민을 되게 오래 하는 편인데 저는 그냥 꺼낸 걸 그대로 갖다 쓰는 편이라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다쿠 친구랑 놀아서 같이 갔던 곳을 이렇게 다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는 조금 뜸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원래 데일리 다쿠는 내킬 때만 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뭔가 기록해주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루틴 떡메모지를 이용해서 뭔가 계획 같은 걸 세워놓던가 아니면 요즘의 일상을 기록한다던가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공간을 채워주는 다쿠를 위주로 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었던 날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그러다가 3월달에 일본 여행을 갑니다. 이 일본 여행 다쿠가 이 다이어리에서 했던 다쿠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때 받았던 탑승권이 라인 프렌즈 컨셉으로 나와서 이 애들 자체가 너무 스티커 같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해서 다쿠에 써줬고 이 인물 스티커도 딱 봐도 여행 가는 사람 같아서 이렇게 사용해주고 그때 받았던 영수증 일본에는 아직도 지류 영수증 같은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보관해와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로프트 쇼핑, 돈키호테 쇼핑, 그리고 닌텐도 마켓 쇼핑 이렇게 많이 해줬었기 때문에 영수증을 딱딱딱 붙여줬어요. 근데 이 닌텐도 마켓 영수증 너무 좋지 않나요? 동물의 숲 컨셉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일본의 가샤폰과 카페를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디어타운 작가님의 카페 스티커 이용해줬습니다. 근데 이 디어타운 작가님의 카페 스티커가 뭔가 확실히 한국보다는 일본풍의 카페에 가까워서 잘 어울려서 만족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날은 도쿄 긴자에 있던 이토야를 방문했던 날입니다. 그때 샀던 거를 이 종이 포장지에다가 담아줬었는데 이걸 살릴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대로 찢어서 이 다이어리에다가 붙여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건 거기에서 무료로 종이 커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섹션이 있었는데 그때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커비 영수증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일본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의 다이어리 꾸미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트집 스튜디오 작가님의 모조지 스티커인데 외계인이 여기 집에 들어와서 다 함께 다이어리를 읽는 장면이 일본 여행에서 돌아와서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 제 모습 같아서 이렇게 붙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게임 다쿠가 연속으로 있어요. 이때는 스타듀밸리라는 게임에 대형 업데이트가 있어서 하루 종일 즐겨줬던 날이었고 그 다음에는 비슷한 게임으로 추천받았던 그레이브야드 키퍼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뭔가 스타듀밸리보다는 좀 더 음침하고 중세시대풍의 느낌이 나는 게임이라서 이런 식으로 좀 빈티지하게 다쿠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커비 리멘트 조립했었어요. 그래서 리멘트에 붙어있던 스티커들 그리고 영수증들 잘라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자, 이날과 이날 사이에 5개월의 중박이 있습니다. 6월부터 너무너무 닦고 하기가 싫어서 그대로 방치를 하다가 11월에 갑자기 제가 아는 친구가 다이어리 꾸미기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영업하다가 갑자기 닦고에 혼이 불타올라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먹었던 게 방어였어요. 홍대에 있는 바다 회사랑을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었고 기록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잔뜩 한 바닥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났던 친구 중에 포토 프린터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때 우리 같이 산 하이타이드 제품들을 사진으로 찍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색도 잘 어울리고 키링도 각자 개성에 맞게 달고 있는 게 너무 웃기고 재미있어서 이대로 다이어리에다가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피크민을 했던 날인데 피크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한번 자전거를 타고 피크민을 해볼까 했던 날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는 자전거를 타고 피크민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줬던 날이고요. 이날은 갔던 카페랑 그리고 미아몽고샵에서 작가님이 보내주셨던 답장 그리고 피크민에서 뽑았던 포토 프린터로 뽑았던 이 이미지 전부 다 여기다가 붙여놓느라 엄청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서촌에 있는 고트델리라는 식당을 방문한 날이었는데요. 이렇게 점수를 매겨주기도 하고 그 식당에 배치되어 있던 무료 스티커를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닥구 친구들과 다 같이 만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카페 나아에 가서 오므라이스를 먹기도 하고 그리고 파티룸을 빌려서 다 함께 다이어리를 쓰기도 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이드 카페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이건 아마 국밥 작가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트십 스튜디오 작가님의 모조지 스티커 제가 다이어리를 다 함께 쓰게 될 날이 온다면 무조건 써주리라 하고 별에다가 이때 겨우 써줬습니다. 그 다음 날은 바늘 예약이라는 뜨개 카페를 방문한 날이었어요. 사실 뜨개 카페도 카페지만 판매점도 겸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제 애인이 뜨개를 시작해서 한번 같이 가본 날이었거든요. 근데 뜨개가 이 시기에 엄청 대유행을 해서 카페가 너무 붐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카페 분위기는 여기 붙인 하트십 스튜디오 작가님의 이 폭닥폭닥한 분위기였는데 너무 시끄럽고 바글바글 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상상보다는 별로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 곳입니다. 좀 더 한가해지면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그 다음 날은 친구들과 연말 모임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 다 같이 선물을 싹 다 교환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선물 모조지 스티커나 히히클럽 작가님의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줬고요. 그 다음 날은 제 생일 닦고입니다. 이때 제가 좋아했던 만화의 전시가 있는 날이었어요. 거기서 스탬프 투어도 했었기 때문에 그 스탬프 투어 받아온 거를 다 오려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붙여줬습니다. 이건 입장권을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스키 여행을 간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볼 눈을 다 보고 온 기분이라 우거진 작가님의 설ня 스티커 붙여줬고요. 그 다음날도 스키 여행 중이었지만 스키는 타지 않고 그냥 워터파크를 즐겨줬기 때문에 소호이 작가님의 이 금붕어 스티커 한 조각을 써줬습니다. 그 다음날은 연남동 메이드바이를 간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산 이 량량빔 작가님의 스티커를 사용해줬고요. 그 다음날 제가 약속이 있어서 신촌을 다녀왔다가 바로 A형 독감에 걸립니다.
제가 무옹 작가님의 스티커를 보고 너무 예뻐서 그래도 내가 아픈 날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하고 구매했던 스티커를 바로 써버리게 돼서 슬펐습니다. 분명 크리스마스인데 세상에서 제일 메리하지 않은 크리스마스였어요. 너무 아쉽고 아팠던 날입니다. 그 다음날까지 아파서 열심히 회복하느라 고생했다. 뭐 이런 내용의 답글을 해줬고요. 그 다음날은 새해가 밝고 나서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끼리 모였던 날인데 함께 맛있는 걸 먹고 같이 후식으로 먹었던 딸기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여기다가 기록으로 남겨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친구들끼리 그대로 메이드 바이 연남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보여줬더니 갑자기 애들이 막 영업이 되더니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골라주고 같이 아이 쇼핑도 했던 그런 즐거운 날에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이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썼던 다이어리 몰아보기를 끝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다이어리를 다 끝내고 또 똑같은 실험 페이퍼팜의 다이어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다 쓰지 않았기도 해서 만약 다 쓰게 된다면 또 이어서 몰아보기를 올려볼 계획이고요. 이 데일리 다이어리는 이미 새로운 데일리 다이어리를 장만했습니다. 바로 미야문구샵에서 산 플래시백 다이어리인데요. 당연히 이 상태로 온 건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이런 디자인의 다이어리입니다. 사이즈는 B6고 속지는 이렇게 그리드 형식입니다. 미라이트 다이어리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거는 특이하게 그리드가 세로가 아니라 가로예요. 그래서 뭔가 더 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서 사본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커버는 역시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요. 제 애인이 뭔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냐 하고 묻길래 이 꽃 디자인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떠준 거를 고맙게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거북이는 제가 메론빵 거북이를 갖고 싶다고 하니까 열심히 연습을 하더니 좀 더 작은 크기로 떠주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너무 복숭아 같고 이 다이어리 커버랑 잘 어울려서 제가 실을 조금만 달라고 하고 여기다가 아예 매달아 버렸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달려있는 배지는 커비 배지로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사왔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뜨개 커버다 보니까 고무줄을 매달기는 어려워서 그냥 제가 고무줄은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예뻐서 만족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써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다이어리는 이렇게 두 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다이어리로 넘어가게 되면 몰아보기 소개해드리러 오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